고비즈 코리아 맞춤형 교육, 관세 및 무역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앞서 설명드린 인코텀즈에 관련된 조건들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법체계와 언어,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의 계약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인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코텀즈라는 조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주관해서 작성한 국제규칙을 말하고요. 무역거래의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 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을 내렸고 이것을 매도인의 의무 10가지, 매수인의 의무 10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인코텀즈 조건은 실무상 거의 대부분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무역계약을 함에 있어서 인코텀즈 조건이 대부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인코텀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무역 거래에서는 대부분 인코텀즈 규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인코텀즈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무상 인코텀즈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인코텀즈에 관련된 규정을 사용을 하되 그것을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코텀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 조건으로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역계약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코텀즈만 잘 정해놓으면 무역계약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인코텀즈는 매매 대금이나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위반에 대한 효과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코텀즈는 참고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무역계약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거래를 할 때 인코텀즈라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쇼핑몰 내 수입 출자 그리고 수입자별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지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총 11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인코텀즈 2020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라고 해서 복합 운송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7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4가지 조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또는 내수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중 첫 번째는 FAS 조건입니다. FAS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다룰 4가지 조건 중 유일하게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아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규칙을 말합니다. 인도 조건을 보게 되면요. 지정 선박 선측에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1차 상품,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1차 상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에서 동일하듯이 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매수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물품이 선적지, 즉 수출국에서 인도되기 때문에 운송이나 보험과 같은 계약들은 매수인이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FOB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유명한 조건이기도 하고요. 이 FOB 조건은 인도 조건, 위험,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지정 선박,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에 적재됐을 때 인도가 되는 규칙입니다. 또한 운송계약의 체결 의무와 보험계약의 체결 의무는 매수인이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그리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CFR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R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조건이 그러하듯이 인도와 위험, 그리고 비용의 분기가 다르게 된 그런 규칙을 말합니다. 즉, FOB 계약에 비해서 매도인이 운송 계약의 체결 의무가 있고 관련된 운송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되는 조건인데요. 인도나 위험 같은 경우에는 선적지,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지정 선박의 본선이 적재가 되었을 때 인도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추가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IF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FOB 조건과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에 하나로서 인도와 위험, 비용에 관련된 분기가 다른 C조건의 특성을 가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FOB 조건에 비해서 지정 선박의 본선에 적재를 해야 된다는 점은 FOB, CFR 조건과 동일하지만 그리고 운송계약의 체결 의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CFR 조건과 동일하지만 보험계약의 체결 의무가 CIF 조건에서는 추가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인도와 위험은 지정 선박 본선에 적재됐을 때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 부보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CIF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 2020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